제보자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을 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344건입니다. 시스템 보완해야 되겠죠. 그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 번호와 이 D브랜사에 있는 코드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네, 뉴스회전 첫 순서 정치와호장룡 시간입니다. 화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이죠.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장면입니다.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자, 이 의원님. 네. 그 심재철 의원이 긴급 투입됐어요. 질의 그렇습니다. 순서도 어저께까지는 13번째 마지막이었는데 5번째로 앞당겨졌고요. 네. 논쟁은 뜨거웠어요. 보신 대로. 근데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한 방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대정부 질문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는 근래 들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심재철 의원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일단 배정이 됐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서 논쟁화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기대를 모았던 게 대정부 질문은 일단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했는데 뭐 이전에 나온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큰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초점은 결국 이게 불법적이냐 아니면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서 취득된 정보냐. 지금 뭐 김동연 부총리는 아까 좀 전에 보셨겠지만 계속 이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다. 근데 지금 심재철 의원은 직접 시연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지금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그 공방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정보 취득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뭐 했습니다. 내용보다는 일단 취득 과정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검찰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상자가 열린 결과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질문을 남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첫 점이 번째는 과연 심의 의원이 예산 지침을 어겼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정말 예산 지침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제가 첫 번째는 남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심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뭔가 예산 지침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지출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각 부처에 있는 자체 감사관실이나 혹은 또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만약에 그 심의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는 기반하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문제인데요. 한국의 예산 과정을 보면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심의는 끝입니다만은 크다란 수장 없이 행정부가 또다시 집행하고 그것을 또다시 행정부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검증도 검증도 행정부 대통령 산하에서 하고 이것이 과연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정권과 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그렇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꼭 그렇다라고는 지금 일단 전제인 자료가 맞느냐 아니냐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쓴 것으로 조금 더 많은 의심이 되는 부처들이 힘센 소위 부처들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소위 감사원 감사가 힘센 부처는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있어서는 회계감사원이 의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원님, 오늘 심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불법적으로 자료를 빼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답변도 보셨습니다만 김동연 부총리가 쉽게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는데 심의원 주장, 김 총리 반박, 김 부총리 반박 어느 쪽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재정정보원이 원래 201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원래 2013년도에 법이 발의가 됐다가 2016년도에 이 재정정보는 좀 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해서 이제 2010년도에 개설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에서 그동안 좀 지적이 됐어요. 과연 보안이 잘 돼 있느냐.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 기밀이다, 테러 정보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만약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심의원이 불법적인 즉 해킹이나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어떤 뭐 실수에 의해서 얻어냈다고 한다면 과연 국가 정보가 이렇게 뚫려도 되는가라는 그런 또 의문이 있겠죠.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 심의원이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자들이나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시연을 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를 몇 번 누르니까 그 항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범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만약 그게 오늘 이제 시범 보였듯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뭔가 재정정보원의 이 뭐 보안 시스템에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정부 이야기대로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의원실에서 몇 번 백스페이스 쳤는데 들어간다라면 정말 해커 전문적인 해커들은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이 뭘 썼고 못 썼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입수를 한다면 이거는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런 차원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6단계나 거쳐야지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심의원이 이제 검찰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고발을 됐듯이 검찰 쪽에서 이제 검증을 하면 과연 이게 시스템의 문제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 그런 취득한 정보를 과연 그런 국회의원이 이거는 그냥 묵혀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 기자 같은 경우는 이거 공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정보 취득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또 차후로 하더라도 일단 시스템상의 문제에서만큼 오늘은 뭐 뚜렷한 결론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유출한 것도 그렇고 공개한 것도 그렇고 위법이다. 이게 이제 그 기재부 얘기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먼저 접근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얻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위법적인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은 네. 사실 우리가 미리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정말 심의원 말처럼 백스페이스 두세 번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방법으로 들어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검찰 수사가 있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국가의 기밀을 누출하고 안보를 위협한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뭐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특정한 회사 뭐 백화점이며 어느 백화점 뭐 어느 코너 이런 것들이 넣은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뭉뚱그린 데이터는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응답자의 신분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원이 초기에 발표했던 어느 유명한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사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기사만 보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위법한 행위다 혹은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가장 앞서는 것은 결국 국민이 돈을 내서 혈세인데 이 혈세가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뭐 공개한 내용 자체가 업무 추진비에 국한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국가 기밀도 그 안에는 들어있다. 네. 요인의 뭐 동선이라든지 이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국가 기밀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영역이 있고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아시겠지만 이게 판공비라고 해서 예전에 썼죠. 근데 업무 추진비는 사실은 모든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돼요.
특수활동비는 정말 특수한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90년도부터 사실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걸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눈먼 돈이 아니다 해서 그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2003년도에 고원 총리가 계실 때 그 총리실 훈령으로 해서 업무 추진비를 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4년도에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개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부처가 알아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 부처에서 이거를 그냥 아까 말씀한 뭉뚱그려서 공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는데 네. 최근에 지자체 단체장들 즉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자신의 업무 추진비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여당에서나 청와대가 이야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점에 배달하는 그 음식점을 공개하는 것은 이거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 어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저는 알 권리 영역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90년도,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시민운동의 성과고 실제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문제를 비춰본다면 업무 추진비 전체를 이거는 국가 기능이기 때문에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죠. 그렇지만 또 그 부분에서 정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국가 기밀을 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심재철원에 좀 양식에 맡게 된다. 왜냐하면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 그걸 함부로 공개한다는 것은 좀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믿기 힘든 일이죠. 네,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인다라고 하면요. 사실 정치 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 어느 문방구에서 지우개를 얼마나 샀는지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 유권자가 미국 선관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도대체 어느 의원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또 그 곳이 어느 곳인지까지 다 알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차제에 행정부의 업무 추진비도 공개가 상당 부분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치 자금도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서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는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보수 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했고, 뭐 대통령은 임명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지금 청와대 발표를 보면은 오후 3시에 임명식을 거행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어제까지 이제 다시 일단 이제 공개 청문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네. 일단 뭐 교육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를 하는데 네. 저는 뭐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유은혜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한 8가지 정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국회의원 신분이 과연 지금 선거가 1년 한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히 교육부 총리인데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은 이후에 3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그중에서 31명이 다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 뜻 자체가 그렇게 존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명이 됐고 지난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도 마찬가지로 임명이 됐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럼 인사청문회가 왜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영론까지 한번 나오는 생각해 상황이 봐야 됐네요.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청문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를 존중을 하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 임명해버리면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심재철 의원 지금 논란도 있고 지금 유은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지금 이제 강행을 하는 상황. 이제 지금 정기 국회가 국정감사 있고요. 정기 국회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러나 국회는 또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의도적으로 자해해서 국회가 열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얘기를 뭐 야당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그야말로 독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야당이 국회를 볼모로 잡아서 국회의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 야당의 역할은 더 작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행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헌법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의회의 인준권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이름하에 그동안 임명을 해왔는데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들도 그 공직자 후보들을 검증한다라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또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앞으로 개헌할 때 이 부분도 꼭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